디즈니랜드로 관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관광으로 유명하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에 플러스 알파로 디즈니랜드가 생겨야지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한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. 갑자기.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을 들고 올까? 음. 아마 한국 내에서도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. 무슨 동네에 디즈니랜드가 생긴다네? 근데 이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. 2022년 6월 1일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죠. 예, 이런 선거철 앞두고 예전부터 이런 건 자주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또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이제 시즌이 왔구만. 드디어 이 시즌이 왔어. 그렇지. 이 지방에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인 수도권 집중화를 좀 해결하기 위한 지방에도 이런 뭔가 좀 큰 있잖아요.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유치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계획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실현이 가능하다면 말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생기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 오상은 디즈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디즈니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? 라고 느끼신 분 있을까봐. 그렇죠, 여러분. 박간의 이제 다른 모습. 박간의가 디즈니 덕후, 디즈니 오타쿠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. 뭐 디즈니 오타쿠라면 한국 내에서는 마블 영화라든지 이런 거 자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충 그런 수준 아니야?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박간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 2011년 파리 디즈니랜드 젊을 때네요.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동일 인물입니다. 10년 좀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네요. 우산 다리 벗어 멋지네. 그리고 2012 도쿄 디즈니랜드. 우산 뭔가 건강 안 좋아 보이네. 주미코 건강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마른 사람이었어요. 예. 내가 이걸 예상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묻지? 예. 이거는 일본 디즈니랜드, 도쿄 디즈니랜드. 예, 도쿄 디즈니랜드. 예. 그리고 2013년 이제 이건 홍콩 디즈니랜드. 홍콩. 예. 홍콩 디즈니랜드. 이것도 이제 홍콩 디즈니랜드 찍은 춤 있고. 오, 그대로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이건데 이건 이제 2014년에 박간혜가 결혼식을 했는데 일본 디즈니 이제 엠버서더 호텔이라 해가지고 디즈니 공식 호텔이 있습니다. 디즈니 내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요.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나마 좀 돈 아껴서 할 수 있는 디즈니 호텔이 엠버서더 호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. 아주 소규모로. 여기서 왜 했냐면은 이 호텔에서 뭐 다른 워낙 디즈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랑 같이 결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. 또 하나 더이랑 데이지가 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. 예,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사진만 찍어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이런 디즈니 덕후에게 좋은 게 뭐냐? 그렇죠. 오상이 뭔가 들고 있죠. 이게 뭐냐면은 이거 도널드가 사인을 해줍니다. 예. 결혼 증명서 있잖아요. 이 도널드 덕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박간의 오상 추미코랑 결혼한 거를 어떻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. 도널드 덕도 사인, 그 다음에 데이지도 사인. 그래가지고 사인 받았습니다. 이런 사진을 찍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거에 상하이 디즈니입니다. 2016년에 간 거네요. 이건 이제 셀러리맨일 때 중국 출장 가가지고 추미코 간 상하이 디즈니입니다. 코로나 시국에서 다시 이제 열릴 때 있잖아요. 마스크로 입장 가능합니다 할 때 갔다 온 도쿄 디즈니시입니다. 이거는 박시절 영상이 있네요. 예, 박간의 박시절 영상도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대충 이런 식으로 박간혜가 이제 이런 디즈니에 관해서는 진심입니다. 근데 느끼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디즈니는 못 가봤어요. 근데 오늘 내용이 뭡니까? 한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길 수 있을까잖아. 즉 뭐다? 디즈니랜드의 분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완벽한 오타쿠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뭐 미국 디즈니랜드를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. 그렇죠. 해외에 디즈니랜드가 생길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들여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좀 설득력이 있죠. 예. 본점은 모르지만 분점은 빠삭하다.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매일신문이네요. 디즈니랜드 경북 유치 내달 초 확정 물음표네요. 경북도 논의 중 그럴 단계 아니야 이래가지고 2022년 5월 10일에 뭐 이렇게 이제 디즈니랜드의 뭐 경북 이건 구미입니다. 구미에 이런 걸 이제 유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뜨는 거예요. 그리고 2022년 3월 23일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 후보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 인천도 질 수가 없다. 디즈니랜드는 역시 인천에 와야죠. 라는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새만금의 디즈니랜드를 정말 올까? 2022년 5월 4일 전주 MBC네요.
이번엔 또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새만금 쪽에서도 디즈니를 이제 불러와야 된다. 뭔가 디즈니랜드가 좀 지방 경제 활성화의 아이콘이 된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. 뭐 그런 것 같네요. 예. 매달 이렇게 뉴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이 이 디즈니랜드입니다. 당장에 이 디즈니 그룹 자체에 뭐 있잖아. 영화도 많이 있잖아. 대한민국 유명한 뭐 어벤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디꼬 이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런 걸 총망라한 놀이동산이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.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 내 디즈니랜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즈니랜드가 해외에 있는 나라를 그 다음에 본점부터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어느 정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먼저 디즈니랜드의 원조라고 하면은 애너하임,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원조입니다. 못 가봤어요. 가보고 싶은데. 가보고 싶다.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이 위치가, 제가 이걸 일부러 여러분, 공항에서 찍어봤습니다.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32분 정도 걸리네요. 차 타고. 이건 뭐 솔직히 산골짜기에 있더라도 디즈니랜드의 본점인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참고는 되지 않습니다.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올랜드 디즈니 월드죠.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디즈니 월드는 랜드보다 더 큰 개념을 월드라고 합니다. 이 월드라는 거는 올랜드라는 미국 지역에 디즈니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. 도시를 하나 세운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크기가 크거든요. 올랜도라는 도시잖아요. 여기 디즈니랜드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것조차도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차 타고 18분 정도 거리예요. 그러니까 공항 바로 옆에 가기 쉽게 그냥 아예 만들어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어쨌든 본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관없이 저기는 무조건 가야 돼. 한국에 참고가 잘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미국 이외에 해외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. 해외 디즈니랜드의 제일 처음의 진출은 이 도쿄 디즈니랜드입니다. 도쿄는 디즈니 리조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디즈니랜드, 디즈니시 파크가 두 개가 있어요. 놀이동산이.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얘기할 해외의 다른 디즈니랜드 그 종류랑 아예 결을 달리합니다. 맞아. 약간, 뭐가 다를까? 예를 들어, 뭐, 앞으로 얘기할 디즈니랜드가 홍콩, 뭐, 상하이, 파리 디즈니랜드가 남아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은 미국 본사 자본이 들어가서 현지 자본이랑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미국 본사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해외 디즈니랜드예요. 근데 이 도쿄 디즈니랜드는 로열티 사업입니다. 일본 기업이 미국한테 저작권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파크를 운영하는 게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 왜냐면은 처음에 해외 디즈니 진출할 때 솔직히 이거는 미국에서도 야 이거는 좀 자기들 리스크를 가지기 싫다. 해외 나가서 이거 예를 들어 잘못되기로 하면은 미국 월트 디즈니의 본사에 어떻게 이미지에 어떻게 먹칠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돈 내고 니들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돈만 두둑히 내라 로열티로. 이래서 일본에게 맡긴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? 대박을 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걸 보고 해외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면은 대박 치네? 그러면 우리가 돈 넣어야지.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직영이 되는 겁니다. 아, 그랬구나. 해외 첫 진출이라서 이게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고 지금도 계속 로열티를 지급하고 일본에 있는 오리엔탈랜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.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장사가 잘 돼요. 코로나 예를 들어 이전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엔, 1000만엔, 억, 10억, 100억, 1000억, 5200억 정도 나오네요. 우리가 또 5조 2천 정도의 매출,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? 1조 2천 정도 되네요. 영업이 거의 20%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알면 눈이 뒤집혀지지. 안 그래요? 매출 5조의 영업이익이 우리한테 1조. 야, 그걸 그냥 본사 직영으로 했으면 이거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미국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뭐랍니까? 자기들이 컨트롤을 한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는 장사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순위거든요. 일본 시가총액 1위는 도요타 자동차 유명하잖아요. 근데 쭉 내리다 보면은 일본 시가총액 13위에 오리엔탈랜드가 있어요. 14위가 퍼스트 리테인 유니클로입니다. 그러니까 유니클로보다 일본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,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더 커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. 이게 파급력적으로는. 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장사가 잘 되는데도 이해가 있죠.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를 좋아합니다. 일본은 그거 있잖아요. 애니메이션 왕국이잖아요. 그래서 디즈니랜드 옛날에 그 레디꼬부터 이래가지고 그 이전에 디즈니랜드 만화 미키마우스, 도널드 덕 이런 거에 환장을 합니다. 일본 사람들.
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많이 가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차 타고 약 46분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공항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겠네요. 그 다음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20분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서도 오기 쉽고,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오기 쉬운 게 이 도쿄 디즈니랜드 리조트입니다. 그리고 도쿄역에서도 가까워요. 도쿄에도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원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 생긴 게 있죠. 월트 디즈니 직영하자! 가자! 예, 파리 디즈니랜드입니다. 예, 파리라고 하면 여러분 뭐 느낍니까? 에펠탑, 루브르, 이 파리 디즈니 또한 거기에 하나 더 끼얹는 거예요. 안 그래도 프랑스라고 하면은 관광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? 그런데 파리 디즈니가 얹어봐. 그러니까 이거는 월트 디즈니 입장에서는 실패할 요건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 나갔습니다. 유럽 사람들에게는. 이 파리 디즈니 어디 있을까? 예, 위치가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에서 어떻게 차 타고 35분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겠죠? 파리도 안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야. 근데 공항에서도 가깝게 디즈니랜드를 파리를 놔둬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리 여행 온 김에 가는 것도 있고. 예, 그 다음 생긴 게 홍콩 디즈니랜드입니다. 예, 이 홍콩 디즈니랜드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 약간 좀 아시아에서 영국 티칸, 유럽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자유롭고 반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도시 국가인데 여행하기 편리한 게 홍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그거에 착목한 월트 디즈니가 들어간 거예요. 홍콩 디즈니랜드, 홍콩 공항에서 차 타고 12분 걸려요. 안 그래도 홍콩 있잖아. 공항 내려서 여기 홍콩 반도 안에 있잖아요. 관광 있잖아. 그 가기 전에 한번 들려다 갈 수 있는데, 아니면 뭐 홍콩 내륙 관광 다 하고 공항 가기 전에 홍콩 디즈니랜드 한번 찍었다가 아이고 디즈니 리조트네 맛도 한번 보고 어떻게 됩니까? 나가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 입지적으로. 안 그래도 홍콩은 아시아에서도 관광으로 많이 가는 동네로 유명하잖아요. 관광으로 유명한데 플러스 입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제일 좋은 데가 이 홍콩이었습니다. 단점이 하나 있죠. 좀 작아요. 작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이 홍콩 디즈니의 흔히 말하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. 그리고 이 다음으로 생긴 게 뭡니까? 예, 왔습니다. 상해 디즈니입니다. 지금 뭐 상해 코로나의 봉쇄라는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, 상해 디즈니가 처음으로 생길 때만 하더라도 이건 진짜 뭐 이거 돈을 쳐 발랐다. 이래가지고 일본 디즈니 뭐 팬들, 전 세계 디즈니 팬들한테 말이 좀 많았어요. 2016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되고 몇 년 안 돼서 코로나가 왔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해 디즈니가 성공했니 실패했니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파크가 열고 나서 몇 년간은 사실은 이게 좀 봐야 돼요. 이 상해 디즈니랜드 또한 푸동 국제공항에서부터 21분 걸립니다. 그렇게 가까웠구나. 가까워요. 여러분 상해 푸동 공항이라 하면 뭡니까? 상하이의 입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도 엄청나게 뭐 갈아타는 사람 많고 내리는 사람 많은 그 공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디즈니 입장에서도 상하이에는 나름 중국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야. 부자들이. 그 친구들이 여가를 즐기려고 도쿄 안 가고 상하이로 올 거야. 플러스 국제공항에 가까우니까 상하이에 한번 어떻게 찍고 가자. 찍고 다른 나라 가자라는 사람들도 잠깐 공항에 내렸다가 디즈니랜드 맛 좀 보고 가세요.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입지 조건이에요. 국제적인 대도시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? 국제공항. 국제공항. 유동인구가 많은 국제공항에 가까워야 되는 게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디즈니랜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럼 다 많이 오나? 그것도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짜잔 세계 테마 엔터테인먼트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. 예? 여기서 매년 통계 자료를 내요. 전 세계에 있는 테마파크 놀이공원에 그해 입장객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통계를 냅니다.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어뮤즈먼트 테마파크 월드와이드 탑 25 넘버 1 매직 킹덤 테마파크의 월트 디즈니 리조트 어디? 예, 플로리다. 2천만 명이 왔답니다. 2천만 명. 오호, 압도적이네. 압도적이죠. 그 다음에 애너하임 원조 디즈니랜드 파크가 1,800만 명. 그 다음에 도쿄 디즈니랜드 1,700만 명. 오, 도쿄가 3위. 그 다음에 도쿄 디즈니시 1,400만 명.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. 1,100만 명. 그 다음에 뭡니까? 파리 디즈니랜드 975만 명. 이 정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은, 갑자기 에버랜드가 나오네요. 오. 대한민국 에버랜드 660만 명, 롯데월드 590만 명. 그렇죠.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나름 월드와이드적인 규모는 갖고 있습니다. 입장객 수만 따지면요. 그 다음에 쭉 홍콩이 560만 명. 그러니까 여러분,
아까 봤을 때 이거 뭐냐 파리도 뭐 가깝고 홍콩도 뭐 공항이 가깝고 입지적인 조건 다 비슷비슷하죠. 그런데 파크마다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는 500만 명에서 1700만 명까지 10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. 맞아.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% 사람들이 엄청 몇 천만 명이 몰려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. 파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어떤 테마파크 종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공항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공항에 여행객이 얼마나 도착을 하느냐, 얼마나 나가느냐를 봐야죠. 그 지표에 대해서는 뭡니까? 세계공항 인구개수 랭킹 애틀란타 선도하이단 5일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국제공항 평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여기서 내용 발표를 해요. 자, 이게 지난 2017, 2018년도 기준 이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느냐가 나오는 건데 디즈니가 있는 공항이 여기다 있을까? 자, 봅시다. 일단은 4등 로스앤젤레스 디즈니 있잖아요. 아까. 있다. 그 다음에 5등 도쿄 하네다 디즈니 있잖아요. 예, 그 다음에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? 8등 홍콩 디즈니 있네요. 9등 상하이 디즈니 있네요. 10등 파리 디즈니 있네요. 오. 일단은 해외에 있는 디즈니가 들어가려면은 나오죠.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홍콩, 상하이, 파리, 도쿄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정도에 들어가니까 디즈니가 들어오는 겁니다. 랭킹 10등 이내. 그럼 이 안에서 대한민국은 없을까? 하나 있습니다. 밑에는 인천이 있네요. 인천에는 6,800만 명 정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싱가포르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인천이 나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전 세계 관광객 숫자 있잖아요. 예.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뭐 불란서는 안 그래도 유명하니까 디즈니도 있죠. 중국도 사람들 많이 가니까 디즈니가 있죠. 그 다음에 일본 디즈니가 있죠. 그 다음에 홍콩 디즈니가 있죠. 대충 이 정도 수준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깔아줘야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그렇죠. 대한민국이 있네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광객 숫자도 안 그래도 적은 나라예요. 대한민국. 그러니까 내수로 돌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 내수로 돌려면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리는 정해집니다. 어느 정도는. 대충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. 제가 왜 이런 예를 들고 오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온 겁니다. 이 그림 보시면서 아마 기억나신 분 있을 거예요. 예, 영암 F1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한 적이 있었죠. 2010년, 2013년까지. 그리고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데 이거 보러 가신 분 계시나요? 영암 F1. 예, 이게 아마 한국 내에서도 뉴스로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. 2013년 뉴스네요. 1910억 적자 영암 F1 질주 결국 스톱. 그 다음에 한경인이요. 2020년 기사네요. 혈세 4,300원 어쩌나 애물단지 전략한 영암 F1 서킷. 세금 먹는 하마. 이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죠. 이거 표현 대단하네요. 세금 먹는 하마.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돼요. 예, F1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. 이건 해외 수요에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영암 F1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차 타고 4시간 11분 가야 돼요. 이걸 누가 옵니까?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부산 공항에서. 김해에는 주미국 국제선이 유럽 국제선이 잘 없죠. F1은 유럽 경기입니다. 예. 그 콘텐츠적으로 좋은 거 F1라든지 그 디즈니도 콘텐츠적으로 좋아도 장소가 중요하다.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. 이것만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지방 발전으로 디즈니, 지방 발전으로 F1은 에바입니다. 왜? 저건 국가 프로젝트예요. 코리아 그랑프리잖아. F1도. 디즈니도 예를 들어 한국 와서 뭐 무슨 디즈니랜드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으로 봐서 국가에서 이득이 될 만한 데 놓는 게 제일 나은 거지 지자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. 저런 스케일을.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드렸잖아요. 도쿄에 있는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가총액 13위 기업이라는 거예요. 시가총액이 64조 원 정도 되네요. 64조 원.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말고 지방에 64조 원의 기업이 생긴다고 하면 현실성이 좀 없죠. 이 디즈니랜드 생기면 물론 좋은데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가서 돈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조건이 많이 붙는 어찌 보면 있으면 좋은데 디즈니랜드로 관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관광으로 유명하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에 플러스 알파로 디즈니랜드가 생겨야지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. 이게 해외에 생기는 디즈니랜드의 공통점이라는 거죠. 예.